새벽 3시 제주도 풀빌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침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당신 오늘은 너무 다르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여자의 속삭임이 남자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이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이야. 남자는 어둠 속에서 상대의 윤곽만을 더듬었습니다. 오빠 좋아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유혹이 담겨 있었어요. 미칠 것 같아. 당신, 남자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오빠,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거예요. 여자의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주의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격렬했던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란히 누웠어요. 남자는 목이 말랐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에 손을 뻗었죠. 딸깍.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는 순간 김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과 뜨거운 밤을 보낸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죠.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아내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이준호의 아내 한지아였어요. 도연은 급히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 소파를 확인했습니다. 연희는 담요를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이 뇌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건 사흘 전부터 시작됐어요. 도연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현장원가 관리와 협력업체 계약을 담당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중년 가장이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연희와의 결혼 생활은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완벽한 권태기였어요. 연희는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도연의 건강을 챙겼지만 두 사람 사이엔 진심 어린 대화 대신 피로와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 준호를 만났어요. IT 스타트업 CEO로 성공한 준호는 명품으로 치장했고 특히 젊고 아름다운 아내 지아를 자랑거리로 삼았죠. 필라테스 강사인 지아는 탄력 넘치는 몸매와 당돌한 매력으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준호가 지아와의 뜨거운 밤을 노골적으로 자랑할 때마다 도연은 밤마다 등 돌리고 자는 자신의 현실에 깊은 열등감을 느꼈어요. 특히 지아가 보내는 은근한 눈빛은 도연의 지친 일상에 균열을 냈습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연은 지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 위험한 긴장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끝에 부부 동반 여행을 제안했죠. 장소는 최고급 제주도 풀빌라. 프라이빗한 개인 수영장과 오션뷰를 갖춘 럭셔리한 환경은 연희에게는 휴식을, 도연에게는 지아와의 접점을 만들 기회였습니다. 연희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도연의 간청에 못 이겨 동행했어요.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햇살과 함께 지아의 짧은 원피스 차림이 도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준호는 차 안에서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풀빌라에 도착하자마자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희가 냉랭하게 말했어요. 남의 여자 신경 쓸 시간에 나한테나 관심 가지세요. 자존심이 상한 도연은 격하게 반박했고 결국 연희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선언하며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침실에 홀로 누웠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우렁찬 콧소리 소리 때문에 잠들 수 없었죠. 지아에 대한 욕망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권태로운 현실이 도연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풀빌라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창밖으로는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렸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어요. 누군가 살금살금 침대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도연은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가 화를 풀고 들어왔구나 생각하며 애써 잠든 척했어요. 곧이어 부드러운 손길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연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능숙하고 적극적인 손길이 도연의 등판을 타고 내려왔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자극에 이성을 잃어갔어요. 20년 만에 연희가 먼저 다가오다니. 도연은 이것이 아내와의 화해이자 긴 권태기를 깨는 순간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의 체온만을 확인했죠. 상대의 몸은 자신이 알던 연희보다 훨씬 탄력 넘치고 젊었어요. 부드러운 피부는 필라테스로 단련된 듯 탄탄했고 허리 라인은 놀라울 정도로 잘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깊은 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런 작은 차이점들을 무시했어요. 상대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 스킨십에 소극적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도연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입술, 가슴팍을 쓰다듬는 손길, 허벅지를 감싸는 다리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능숙하고 대담했죠. 도연은 오직 순간의 쾌락에만 충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침실을 채웠어요. 상대는 도연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몸을 맡겼고 도연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신음 소리가 제주 풀빌라의 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연의 손은 상대의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서 느껴졌죠. 상대는 도연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고 도연은 그 힘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격렬하고 만족스러웠던 관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란히 누웠어요. 도연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침대 옆 스탠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딸깍.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옆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긴 머리카락이 베개에 흐트러져 있었고 그 아름다운 얼굴은 방금 전까지 도연과 뜨거운 시간을 보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한지아였습니다. 아내 서연이가 아니라 친구의 아내 한지아였어요. 도연은 패닉 상태로 급히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거실 소파를 확인했죠. 연희는 여전히 담요를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도연은 불을 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순간의 착각과 욕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뇌를 짓눌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아가 몸을 뒤척이더니 도연의 등에 기댔어요. 나직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도연의 등에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계획된 일이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속삭이는 그 말투가 도연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지아는 잠시 도연을 뒤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체온이 등판에 전해졌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도연은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지아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라졌죠. 도연은 홀로 남겨진 침대에서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지아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젊음에서 오는 쾌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강렬한 쾌락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도연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죠. 창밖으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도연에게는 공포의 울림처럼 느껴졌어요. 20년간 쌓아온 가정, 회사에서의 경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도연의 작업복 주머니에 비타민을 챙겨 넣고 늦은 밤에도 식탁 위에 도시락을 준비해두는 연희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도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지아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침대 시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창문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아침은 아름다웠지만 도연의 마음속은 지옥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도연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 협력업체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현장 원가를 계산할 때도 제주 풀빌라 그날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지하의 탄력 넘치는 몸, 달콤한 향수 냄새,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지아와 얽히지 않겠다고, 그날 밤은 실수였다고, 잊어버리자고 되뇌었죠.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여행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단체 카톡방에 지아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제주 여행 너무 좋았어요. 다들 다음에 또 가요. 평범한 메시지였지만 도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곧이어 개인 메시지가 날아왔죠. 오빠, 저 오빠랑 꼭 할 얘기가 있어요. 혼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장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끈질겼습니다.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했죠. 오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결국 도연은 지아를 만났습니다. 강남 뒷골목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아는 타이트한 니트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고 도연의 맞은편에 앉자마자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할게요. 준호는 남편으로서 무능력해요. 도연은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지아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IT 스타트업 운영의 스트레스와 재정적 압박으로 준호가 정작 부부관계에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밤마다 지아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금방 잠들어 버린다는 것, 그래서 지아 스스로 얼마나 외롭고 허전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제주에서 오빠랑 보낸 그 밤, 진짜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어요. 오빠만이 제게 필요한 남자예요. 지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죄책감이 완벽히 해소되는 걸 느꼈어요. 친구를 배신했다는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가벼워졌죠. 지아의 남편 준호도 제대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도연에게는 일종의 면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 우리 계속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지아의 제안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은 거부하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지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주 그날 밤의 쾌락이 다시 떠올랐고 지아의 젊고
탄력 넘치는 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어요. 도연은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가장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시 외곽의 모텔에서 지아와 만났죠.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 인천 송도의 조용한 숙소, 때로는 용인의 펜션까지 장소를 바꿔가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아와의 만남은 도연의 일상에 강렬한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옷을 벗기기도 전에 입술을 맞췄고 침대까지 가는 길에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지아는 필라테스 강사답게 유연했고 도연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세들을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해봐요. 지아의 속삭임에 도연은 이끌려갔어요. 침대 시트가 흐트러지고 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모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땀에 젖은 지아의 긴 머리카락이 도연의 가슴팍을 스쳤고 도연은 그 감촉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관계가 끝나면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담배를 피웠어요. 도연은 원래 담배를 끊었지만 지아와의 만남 후에는 예외였습니다. 지아가 건네는 담배를 물고 천장을 바라보며 여운을 즐겼죠. 지아는 도연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손가락으로 도연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다음에는 언제 봐요?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석 달째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아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죠. 일주일에 2번, 3번, 급기야 격일로 만나자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꼭 만나요.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지아의 메시지는 애원에 가까웠어요. 도연이 회의 중이라고 답장을 늦추면 연달아 메시지가 쏟아졌죠. 오빠, 왜 답장 안 해요?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오빠, 제발이요. 저 미칠 것 같아요. 도연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쾌락이었던 것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지아와의 만남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됐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아가 연희에게 모든 걸 폭로할까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도연은 평소처럼 지방 출장을 핑계로 경기도 외곽 모텔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지아가 도연의 목에 매달렸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관계가 끝난 후 도연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지아가 침대에 앉아 도연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뭐예요? 지아가 들고 있는 화면에는 연희와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어요. 연희가 보낸 메시지였죠. 오늘도 출장이에요? 몸 조심하고 저녁 꼭 챙겨 드세요. 지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아직도 저 여자한테 이런 메시지 받아요? 오빠는 저랑 있을 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연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아는 침대 반대편으로 물러났어요. 오빠, 대답해줘요. 저는 오빠한테 뭐예요?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을 터뜨리며 도연을 원망했고 자신이 얼마나 도연을 사랑하는지 절규했습니다. 저는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오빠도 저한테 진심이라고 말해줘요.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지아를 달랬어요. 진심이라고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속삭였죠. 지아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는 공포만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협력업체 김 사장의 차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김 사장은 도연의 차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도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다 들키겠구나. 도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 가정,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하지만 지아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도연은 점점 옥죄어 왔습니다. 늦은 밤 도연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이었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옆에는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도시락 싸뒀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도연은 도시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작업복을 벗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주머니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타민과 파스였어요.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르게 연희가 조용히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알고 파스를 넣어둔 거였죠.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연희는 이렇게 묵묵히 곁을 지켜왔어요.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죠. 도연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도연을 지탱해줬습니다. 반면 지아는 무엇이었나요? 순간의 쾌락, 욕망의 분출구, 허영심을 채워주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지아와의 관계는 도연에게 짜릿함을 줬지만 동시에 공포와 불안도 안겨줬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인지 깨달았어요. 지아의 젊은 몸, 탄력 넘치는 피부, 적극적인 태도에 취해 20년 헌신을 저버렸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도연은 작업복을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아와의 관계를 끊기로요. 더 이상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연희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자신마저 배신하는 삶을 멈춰야 했습니다. 도연은 지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아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아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좋은 얘기죠?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남을 위해 경기도 외곽의 익숙한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죠. 약속 당일 도연은 모텔방에서 지아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도연의 굳은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아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이대로는 안 돼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지아의 울음소리가 모텔 방을 채웠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연은 모텔방 창가에 서서 지아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더 이상 이 위험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일시적인 욕망이었을 뿐이라고, 우리 모두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죠. 평소에 당당하고 매혹적이던 지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물범벅이 된 무너진 여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제주 풀빌라 그날 밤을 꺼냈어요. 도연이 먼저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먼저 다가왔던 건 도연이라고 울부짖었죠.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지아를 연희로 착각했지만 결국 받아들인 건 도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끝내야 한다고 반복했죠. 지아에게도 남편이 있고 도연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걸,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도연이 일어서자 지아도 따라 일어났어요. 순간 지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얼굴에서 냉기가 흘러나왔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지아와 얽혀 있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차갑게 설명했어요.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혹은 잠든 사이에 찍어둔 거라고. 사진이 많다고 이걸 도연의 아내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협박했죠. 도연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아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모텔 영수증까지 전부 보관했다고 도연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폭로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도연의 20년 결혼 생활이 끝날 거라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거라고, 건설업계에서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도연도 알 거라고 냉소했죠.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아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이 일이 터지면 모든 게 끝이었죠. 가정도, 경력도, 명예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폭로하라고, 자신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죠. 지아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덧붙였습니다. 지아도 똑같이 무너질 거라고, 남편한테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지아의 인생도 끝이라고 차분하게 말했죠.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봤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모텔 방을 가득 채웠죠. 결국 지아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 후회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도연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도연은 홀로 모텔방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모든 걸 차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아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메시지도 모두 삭제했어요.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텔 영수증도 전부 버렸죠. 이제 남은 건 지아가 정말 폭로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날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지아로부터 정체 모를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애원과 협박이 섞인 문자들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간 지켜온 가정을 지키기로 결연하게 마음먹었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연희가 지아로부터 사진을 받는 꿈, 회사에서 스캔들로 해고당하는 꿈,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매는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하지만 도연은 버텼습니다.
지아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협박에도 응하지 않았죠. 시간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회의 중에도 현장을 돌 때도 도연은 늘 불안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연희의 표정을 살필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고 도연에게 아무런 의심도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지아가 폭로하지 않기를, 연희가 진실을 모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아와의 연락을 끊은 후 도연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연희와 저녁을 먹을 때도 늘 긴장했습니다. 언제 지아가 연희에게 모든 걸 폭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연을 짓눌렀죠.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악몽을 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차 안에서 쉬고 있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지쳐 있었죠. 준호는 자신이 망했다고 털어놓았어요. 회사가 부도 났다고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와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동시에 손을 뗐고 주요 고객사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회사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했죠.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거절했어요. 이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다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아 이야기도 꺼냈어요. 요즘 지아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스트레스로 히스테리 증세가 심해졌다고, 약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 부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준호는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부부가 서울을 떠난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묘한 허무함이 뒤섞였죠. 며칠 후 도연은 준호 부부가 정말로 서울을 떠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강남에 있던 고급 아파트도 정리됐어요. 지하의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았죠.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지하의 협박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모든 위기가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준호 부부의 몰락이 아이러니하게도 도연을 구원한 셈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연희를 껴안았습니다. 연희가 놀라서 되물었지만 도연은 그냥 고마워서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손이었어요.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었던 지아와의 관계는 일시적인 욕망과 허영심이 빚어낸 위험한 불장난이었을 뿐이라는 거요. 결국 그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반면 무심한 듯 보였지만 20년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안정시켜준 연희와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지아의 젊고 탄력 넘치는 몸은 순간의 쾌락을 줬지만 연희의 헌신은 삶 전체를 지탱해줬습니다. 모텔에서의 격정적인 밤들은 짜릿했지만 집에서 연희와 나누는 조용한 저녁 식사가 진짜 행복이었죠. 도연은 늦은 깨달음이지만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연희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연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든 가을이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도연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둘이서 오붓하게 제주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평범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을 연희와 함께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지아와의 뜨거웠던 밤들은 악몽처럼 사라졌고 도연은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을 공원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연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고 연희도 도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신뢰, 헌신, 그리고 사랑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